감독 교체의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승리가 필요했던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치면서 두 경기를 덜 치른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50점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는 언감생심, 리그 6위 브라이튼과의 유로파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해야 할 판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선수단 내에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토트넘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측면 윙백 자원이 전멸 직전인 상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페리시치와 손흥민 조합은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시즌 두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30경기 동안 합작골이 단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한 장의 하모니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와 책임의 화살은 모두 손흥민을 향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뻔뻔하게도 페리시치는 곧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 합니다. 오늘은 시즌 말미까지 페리시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콘테 감독의 교체는 손흥민 입장에서 그리 나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 윙백 시스템을 고집했는데 새롭게 영입한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와 동선이 겹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본래 포지션이 왼쪽 윙어인 페리시치는 틈이 날 때마다 본업인 수비 대신 잦은 오버래핑과 공격 가담으로 손흥민의 공간을 파고들었고 심지어 반대쪽을 겨냥한 크로스를 자주 올리는 탓에 연계 플레이마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본인의 뜻으로 페리시치를 데려왔던 콘테 감독은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손흥민까지 전술적으로 희생시키는 모험을 시도하며 페리시치의 공격성을 살리려 했는데요. 그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손흥민의 득점력은 감소했고 페리시치의 공격적인 역량은 손흥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감독이 토트넘의 3백 전술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페리시치가 팀에서의 입지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콘테 감독이 물러나고 지휘봉을 잡은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이번 에버튼전에서도 콘테 감독 때와 다르지 않은 전술과 작전을 들고 나왔고 페리시치는 어김없이 하프라인 위로 올라와 손흥민과 자주 겹치는 비효율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왼쪽 윙백으로 출전한 이반 페리시치가 깊숙하게 오버래핑을 들어오고 측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손흥민은 제대로 된 볼터치도 몇 차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마크스태츠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후반 35분까지의 패스맵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 선발 출전 선수 11명의 평균 위치와 패스 관계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외딴 섬 같은 손흥민의 모습에 토트넘 팬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처럼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손흥민은 예상대로 왼쪽 날개를 맡았는데요. 그런데 7번을 달고 뛴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 중앙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가 만든 사각형 한가운데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포지션이 왼쪽 날개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선수가 센터백 랑글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손흥민이 누려야 할 왼쪽 측면 깊숙한 곳에서의 공격은 페리시치 몫이 되고 있으며 손흥민은 포지션만 왼쪽 윙일 뿐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포지션에서 홀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날 손흥민은 단 1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급기야 손흥민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후반 37분 손흥민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왜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손흥민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공간을 페리시치가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토트넘보다도 좋지 않음에도 3월 A매치에서 손흥민은 정말 잘 뛰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차례의 A매치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컨디션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오자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붕 뜬 모습이 반복됐고 경기 종료 후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을 토트넘 선발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인 6.3점을 매겨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저 평점은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이었고 나머지 공격 조합 가운데 클루셉스키와 케인의 평점이 가장 높았는데요. 다만 페리시치에게 부여된 7.1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은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페리시치가 올린 크로스는 8회 중 단 1회만 성공했을 정도로 여전히 정확성이 좋지 못했으며 손흥민의 자리를 빼앗아 측면 공격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딱히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반대편 윙백인 페드로 포로와도 비교됐으며 손흥민을 비롯한 동료들과의 호흡도 엉망이었는데요.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가 평가한 올 시즌 토트넘 선수들의 전체 평점에서도 손흥민은 과소평가를, 반대로 페리시치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해 2022-2023 시즌에 보여준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력을 두고 평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히샬리송 등 좋지 못한 활약을 한 이들은 4점대의 평점을 받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각종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해리 케인은 8.5점이었습니다. 현재 경질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평점은 5.5점이었죠. 손흥민의 평점은 6점이었습니다. 득점왕에 오른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공격 포인트가 크게 떨어졌고 경기력 기복도 심했다는 평가인데요. 손흥민의 부진 속에 토트넘이 케인 의존증에 더 심하게 시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손흥민이 페리시치와 같은 평점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물론 페리시치가 포지션 경쟁자인 라이언 세세뇽보다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부여받긴 했지만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았고 시즌을 치를수록 경기 내용은 더 안 좋아졌는데요. 수비가 좋지 못했고 전체적인 속도도 부족해 불안감을 노출하며 최근 들어선 토트넘 공격 부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죠. 매체는 페리시치가 커리어 내내 다양한 리그에서 뛰며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이러한 페리시치와 같은 클래스로 엮인다는 점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행히 다음 시즌부터는 페리시치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손흥민의 주변이 차츰차츰 제자리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페리시치의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는 인터밀란이 꼽히는데요. 인터밀란은 현재 야인이 된 콘테 감독과 강력히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콘테 감독과 페리시치가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린 인연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와 스쿠데토 경쟁에서 밀린 인터밀란은 현 시몬의 인자기 감독을 대신해 콘테 감독과 영광을 재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인터밀란은 페리시치의 포지션인 왼쪽 윙백의 문제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기에 좋은 활약을 펼치던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최근 몇 주간 잠잠하며 로빈 고젠스는 부상 여파로 올 시즌 단 5경기에 선발 출전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빛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터밀란은 페리시치를 그리워하고 페리시치 역시 인터밀란을 그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시치는 지난해 여름 토트넘과 2024년 여름까지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일하게 기록하는 골은 공교롭게도 콘테 감독의 마지막 경기인 사우스햄턴전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콘테와 페리시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행복 축구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